내 자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요즘에도 치료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암 환자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좀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유기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잔류농약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이제 사람의 지금까지 이렇게 농산물을 섭취를 하면서 우리 몸에도 잔류농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검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쪽에 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또 여러분에게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병은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우리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상당히 겁도 나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심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질환을 치료를 하려고 보면은 사실은 암 진단과 암이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바른 치료, 우리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남을 수가 있고 또 치료가 잘못되면은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먼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전문 지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치료 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예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가장 타당한 치료일 건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대한 어떤 치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겁이 나죠. 그거는 왜 그래요?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안다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 자신감이 치료 의지로 작용을 해서 치료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분류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첫 가는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믿고 따라가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진단부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병원 저 병원 막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병원을 돌다 보면 어느 병원이 나한테 가장 맞는 건지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권해주는 치료가 내가 공부한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볼 수도 있고 또 저 교수하고 저하고 신뢰감이 쌓일 수 있겠는가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 응급을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뒤로 밀어도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의심을 계속 하게 되면 미뤄지는 거고 섣불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맡겨져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어떤 치료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을 결정을 해야죠.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기관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서 가장 임상 케이스가 많았고, 치료율이 높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지.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저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공감대가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맡겼는데 뭐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또 누가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준다. 이거는 서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의사하고 이런 서로 신뢰가 안 쌓인 거예요. 그래 되면 서로 신뢰가 없으면 치료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이나 방사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들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본인이 조금 더 만약에 그래 약이 부족하다 할 때는 관해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면역 관리라든지 어떤 유전자적인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연구 중이거나 임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어떤 치료법들이 새로운 첨단 치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끔가다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측하지 못한 럭비공 같다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변수에 대한 첨단 치료법들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이 없고 치료법이 없다. 그럼 나 재발되고 나면 나 이거 큰일 나네. 잠 못 자죠. 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이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어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불안감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불면증도 안 오죠. 그러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어때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것도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치료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중간에 어때요? 뭐 착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후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면은 아마 훨씬 치료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나를 가장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인가를 이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그냥 단순히 뭐 얼굴만 본다고 해가지고서 저 의사가 나를 치료를 잘해 줄 거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들, 임상 자료들, 그 의사가 쓴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의사가 소속해 있는 병원들의 시스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적인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나를 맡겼을 때 잘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많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암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 3분 진료 아니면 툭툭 던지고 뭔가 물어보면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가 깨져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신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플라시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신뢰하는 의사에 대한 그 신뢰감이 치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보통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 그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어떤 코스가 많이 비싸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앞에 제가 말한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